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애플 히러지 스튜디오에서 개인전 하고 있는 회화 작가 서은범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 1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강한 하지만 아름다운이라고 제 개인전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의 작품인데요. 지금 이 작업의 모델이 되신 여자분은 제가 실제로는 면식이 없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지인의 지인 형태로 알게 된 분인데, 사진이 하고 스타일이 너무 매력 있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 허락을 받아서 사진을 받아서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슬픈 생각이나 우울한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자주 공유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싶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한 하지만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을 썼고, 평소에 어떤 그런 우울감과 슬픔이 드러나지 않는 화사한 색감이나 이렇게 빠르게 긁는 듯한 붓터치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작업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면식은 없지만 인스타그램으로만 소통했던 브라질에 사는 20대 초반의 소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친구인데, 자기가 독학으로 상당한 어떤 경지의 드로잉 실력을 만들어냈던 친구라서 본인이, 그리고 약간 동양 어떤 동양의 특히 일본 이런 쪽에, 일본이나 한국의 케이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 자체도 매력이 있고 미술에 대한 정말 순수한 열망, 그리고 멈추지 않은 내가 더 잘해보겠다는 욕망, 이런 게 항상 있는 친구라서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 친구 초상화를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도 역시 첫 번째 작업, 강한 하지만 아름다운 작업하고 똑같은 모델인 분의 초상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우울감을 그대로 좀 제가 드러내보고 싶어서, 특히 이제 이분이 또 좀 슬퍼 보이는 사진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걸 보고 작업을 했는데, 좀 우울감이나 슬픔을 드러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강한 색채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표현하는 게 저는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질적인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출신의 미국인 실제 모델이신데, 이 사람의 피부색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을 넘어서 완전히 정말 검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정제한 흑요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피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에 끌려서 작업을 해봤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집중하고 있는 어떤 사이버펑크 하면서도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테마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이제 중앙에 있는 모델도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그냥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짤막하게 소통을 하고 사진을 써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한 작업인데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매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또 역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얽혀서 사는 세상인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시대의 흐름이긴 한데 저는 가끔은 이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런 흥분 상태에 속에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으로는 약간 스스로도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이 뒤집박죽인 세상 그런 가운데서 뒤집박죽인 이런 세상을 제가 제 스타일대로 표현해봤습니다. 이 작업도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말초적인 욕망 중에 어떤 뭐 물욕이나 재물욕에 관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인간이 가진 그런 욕망과 그 SF함 그것이 결합된 작품인데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저는 뭔가 사람의 욕망이 뒤엉켜서 폭발하면 어떤 시공간의 균열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만화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이 좀 뭔가 뒤엉킨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 제목은 사이보그지만 안 괜찮아인데요. 그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의 제목 패러디인데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과 사이버펑크, 뭐 SF의 결합인데 이 작품은 약간 좀 몇 년 전에 한 작업인데 그런 테마에서 제가 시작한 작업인데요. 아주 먼 미래에 이제 기술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하면 사람하고 저런 이상하게 회개하게 생긴 사이보그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모른다. 하지만 온갖 구애를 다 하는데도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사이보그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남자로서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뭐 그런 상상을, 만화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작품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사람이 갖고 있는 원초적이고 말초적이고 표피적인 욕망이 들끓어서 어떤 사이버네틱한 세상에서 그 욕망이 분출됨이 시공간의 차원의 균형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이 작업은 몇 년 전에 했던 작업인데 배우였던 저의 중마고가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던 황찬호 배우 사망하고 나서 기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초상을 그려봤는데요. 이 친구 작업을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고 환하게 웃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그걸로 작업을 했고요. 이게 항상 이 친구 원래 성격을 반영해서 이런 강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도 좀 제가 항상 하기 좋아하는 어떤 인공물과 좀 결합된 인간의 어떤 표면 질감이나 색감 이런 걸 같이 표현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사실 게임 개발자 뭐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대를 처음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준비하던 전공이랑 적성도 안 맞고 잘 못했고, 근데 그 와중에 미술학과 선생님이 너는 회화과 체질 같은데 한번 회화과 준비해보라고 해서
제가 회화과를 진학을 했고, 사실 회화과에서도 한 2학년 때까지는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까 말까 고민이 있었는데, 한 3학년 때부터 좀 이쪽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정말 나의 천직이고 내가 너무나 재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정말 좋아했던 뭐 루시안 프로이드나 뭐 안토니오 로페즈 같은 작가들 그림을 보고 너무 좌절을 하면과 동시에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눈은 너무 높아져 있는데 내 작업의 상태는 형편이 없으니까 약간 오기로 이거보다는 또 잘 그려야지, 더 잘 그려야지 하다가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